안녕하세요. 소상공학TV 김상용 가맹거래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최근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여러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를 촬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거의 2년 만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 몸무게도 좀 늘어서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구입 강제 품목과 차익 가맹금 관련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 가맹 본부와 점주님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다 보니 가맹 거래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구입 강제 품목과 차익 가맹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익 가맹금과 구입 강제 품목의 개념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익 가맹금이 조금 더 먼저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차익 가맹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익 가맹금은 본부가 원재료나 포장재와 같은 품목을 매입해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가와 공급가액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가 1,000원에 들어온 것을 가맹점에 1,500원에 공급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500원을 차익 가맹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진은 통상 물류수익이라고 부르는데,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로열티 이외에 사실상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익 가맹금이라는 내용은 201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가맹본부들은 이러한 차익 가맹금의 공개가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반발이 심했었는데요.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 차익 가맹금으로 발생하는 본부의 수익 구조가 불공정 거래의 시작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차익 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이 모두 불공정한 거래는 아닙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차익 가맹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맹점주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익 가맹금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 상한, 특수관계인 이익, 거래 상대방의 이익 등의 부분도 투명하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차익 가맹금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익 가맹금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수취할 수 있는 유통마진입니다. 이러한 유통마진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닌 정당한 수익이라고 가맹본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맹본부 입장에서 물건을 500원에 떼와서 1,000원에 공급하는 경우, 즉 2배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500원에 떼와서 550원 정도에 공급하는 셈일 것입니다. 이 50원에는 운송비, 인건비, 보관비 등 여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500원에 구매해서 50원에 공급했으니 50원이 차익 가맹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원을 수익으로 본부가 수취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맹본부 입장에선 정당한 수익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상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정당한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의 일반적인 수익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프랜차이즈 본부는 로얄티 중심의 수익 구조가 일반적인 반면, 국내는 물류 수익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점에서 정보 비대칭과 강제 구매가 맞물리면서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물류 수익 구조가 아닌 로얄티 기반의 수익 구조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메시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2024년에 개정된 구입 강제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입 강제 품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강제 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지정해 반드시 본부 또는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뜻합니다. 이 구입 강제 품목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가맹점주와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불공정한 거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구입 강제 부분입니다. 즉,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구입 강제에서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서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 공개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금지하는 구입 강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본부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서상의 강제 품목으로 기재해서 가맹본부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구입 강제 품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점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024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입 강제 품목에 대해 가맹계약 시점에서의 공급 가격과 공급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차익 가맹금과 구입 강제 품목에 대해서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피자 브랜드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피자 산발이와 일회용 포크와 같은 공산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본부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본부가 강제 품목으로 묶어서 가맹본부가 과도한 수익을 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은 품목을 구입 강제 품목으로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과도한 차익 가맹금을 수취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익 가맹금과 구입 강제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물류 수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과 이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주 잠깐만 요약해보자면 차익 가맹금은 본부가 원재료나 포장재를 매입하여 점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지정하여 반드시 본부나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단순히 용어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맹사업 현장에서 점주와 본부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부의 물류 마진 구조를 확인하고 자신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마진 구조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기조를 보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가맹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서 안에 차익 가맹금과 구입 강제 품목이 명확히 기재되고 가맹점주가 계약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가맹계약을 준비하거나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또 가맹본부는 이런 제도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무적인 접근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 오늘은 개념과 제도적 배경을 살펴본 1탄이었다면 2탄에서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응 전략과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앞으로 좀 자주 촬영해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